안녕하십니까. 이편한세정시티 광교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경쟁력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큰 틀에서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규제의 반사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풍선 효과라고도 하죠. 이번 정부 들어서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조금이라도 이슈가 되는 지역은 전부 다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렸죠. 그리고 대출까지 차단하게 됩니다. 가장 큰 혼선을 빚었던 것이 710 부동산 대책인데요.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됐죠. 다주택자가 이제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그 다음 분양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분양권도 세금 산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인데요. 아파트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롭습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혼선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태생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에도 크게 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서 투자 시에 절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세 이슈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 다주택자한테는 취득세 8에서 12%가 부과되는 게 아니냐라는 혼선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4.6%로 고정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것이 취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라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 보유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강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실제 거주가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한 오피스텔로의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대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검증된 프리미엄을 말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광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교는 2013년도에 오피스텔이 처음 입주를 했는데요. 최근까지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들어서는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심 상업지권역에 있는 엘포트 아이파크나 그리고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1.5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중앙 S클래스나 광교 포레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3억에서 6억대까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지 인접권역도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한 82% 정도가 올랐고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파트와 같이 병행해서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평형대 희소성인데요. 광교 신도시가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28,000세대입니다. 그 중에 전용면적 18평 이하짜리가 전체 비율에서 한 1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평 때는 시세 측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례로 상록자이 아파트 단지 안에 25평과 3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오히려 25평짜리가 훨씬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 기준 시가로 보더라도 25평대가 평당 3,300만 원 수준, 그리고 33평대가 평당 3,10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한 단지에 있는데도 평형대에 따라서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광교 신도시 내 소형평형대에 대한 주거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분양하게 될 투룸의 가치는 증명된 바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후 수요입니다. 이 수익형 상품에서 공실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공실은 바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광교 신도시는 삼성 기반으로 해서 배후 수요가 탄탄하고요. 인근에 있는 CJ 블러썸 파크나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가 인접해 있어서 20, 30대 고소득 전문직 직종인들이 대다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업무시설 종사자
약 한 5만 명 정도가 배우 수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임차 수요 증가의 최대 호재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경기 융합타운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융합타운이 완공된다라고 하면 광교 신도시 내에 현재에도 오피스텔은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융합타운까지 입주하게 된다 그러면 배우 수요는 더 확장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가격 상승 타이밍을 들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논합니다. 단순하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많다면 안 팔리겠죠. 근데 반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면 아마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 광교 신도시의 원룸 시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전세가 상승과 맞물려서 월세까지 상승되고 있는 어떤 시점인데 앞으로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임대료 상승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 저희가 보면 광교 신도시는 좀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어떤 시설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매매가와 임대가가 상승되는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롯데 아울렛 입주했고요. 그때 당시에 또 가격 상승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갤러리 백화점 입주를 했죠. 2019년도, 20년도에 입주를 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다시 또 가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는 기존의 공급이 계속 있었던 타이밍이었고요. 지금은 공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사업주에는 사실은 이제는 공급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23년도에 경기 융합타운이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 상승은 자명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투룸 부분은 워낙 이미 수치로도 가격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절대적인 어떤 프리미엄 상품으로 투룸은 인정받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신규 공급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광교 신도시 내 마지막 공급이라는 워딩이 절대적인 경쟁력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대다수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만 유일하게 신축 상품이라는 희소성을 보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안목 치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주했던 상품보다 안목 치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에서 약 7%에서 8% 정도 사용 면적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에 임대료와 매매가 상승이 예측되는 어떤 상황인데 저희 사업지가 기입주 오피스텔들보다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바로 임대차 보호법 때문인데요. 기존에 입주했던 상품들을 매수를 해서 이걸 임대료를 놓게 되면 연간 5% 상승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임대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에 걸리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올리더라도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따진다 그러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인상받게 되지는 않죠. 근데 저희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최대 지금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 월세가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수준 미만인데요. 2023년도 경기 융합타운이 완공되게 되면 아마도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은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기존에 입주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월세 인상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임대 상승되는 부분에 저희가 입주하기 때문에 초기에 월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설계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익형인 원룸과 1.5룸 총 한 약 240호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형인 투룸이 약 한 250호 정도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이 좋은데요. 이 원룸인 21A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9m 광폭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하고 그다음 공간 효용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방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1인 거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5룸이나 투룸으로 선택이 가능한 3구 C타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등의 2, 3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형인 4구 D타입인데요. 여기는 기본 투룸에다가 드레스룸하고 다용도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전체적으로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 대체용으로 최적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층에는 제가 테라스 설계를 일부 반영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베란다처럼 화단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추가로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피트니스나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커뮤니티 부분도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 설계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 갖췄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랜드까지 더해졌으니까 금상첨화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수익형인 원룸이냐, 그리고 광교 신도시의 어떤 가치 상승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 투룸형이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시고요. 청약 통장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 이런 부분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수원시 거주자 20% 우선 공급이라는 부분은 제약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픈 예정일이 9월 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제한적인 사전 예약제로 통해서 제한적인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9월 8일, 9월 9일 청약은 이틀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청약 접수하실 때는 저희가 총 4개 타입이 있습니다. 21 타입, 30 타입, 39 타입, 49 타입. 그래서 각 타입별로 1인 한 건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1인이 두세 건 이상 중복 청약 시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부분들 유의하시고요. 청약 신청금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10% 납입을 하시고요.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품 설명을 마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